내 인생을 진짜 변하게 하고 싶다면 책을 통해서 스스로 그 책의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몸속에 그 깨달음이 쫙 들어오면서 저절로 내 삶이 이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고요. 그 짜릿함을 느끼면서 그 깨달음과 내공과 내 역량이 쌓이면서 결국은 내가 저절로 행동하게 되는,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책을 통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엔진 오일이고 책은 휘발유다, 이런 글을 썼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제가 나오고 있지만 이런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열정, 어떤 트리거라 그러죠. 어떤 내가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는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제 얘기나 어떤 여러분들의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통해서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겨져야 제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이 동영상 강의, 특히 동영상 강의를 보고 감동받고 어떤 느끼고 한 것들이 절대 이 행동으로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진짜 변하게 하고 싶다면 책을 통해서 스스로 그 책의 깨달음을 딱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몸속에 그 깨달음이 쫙 들어오면서 저절로 내 삶이 이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이게 그 정도로 강력한 어떤 힘을 책이 주는 건데, 이거 외에 저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내 삶을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데에 어떤 영향을 준 거를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굉장히 느린 것 같지만 절대 느리지 않고요.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 강의라든가 뭐 어디 세미나 이런 데 참석 많이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하는데 왜, 뭔지는 알겠어. 뭔지는 알겠는데 왜 나는 내 삶이 이렇게 행동으로 안 옮겨질까, 변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스스로 강력한 깨달음을 깨닫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제 말이나 여러분의 멘토의 말을 통해서 들을 때 그래 이러면서 감동은 받지만 그게 내 깊숙하게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져서 내가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내 스스로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겨진 그 압축, 비밀, 상징, 기호들을 해독하면서 그런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 짜릿함을 느끼면서 그 깨달음과 내공과 내 역량이 쌓이면서 결국은 내가 저절로 행동하게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내 삶의 진로가 바뀌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책을 통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책들, 고전, 인문 고전 철학, 베스트셀러 이런 거를 이제 읽어야겠다 이러면서 여기에 쌓아두죠. 책을 읽다가 분명히 이 문장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진도를 나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이제 독서를, 이 영상 보고 독서를 하신다면 자기의 고민, 사람마다 다 경험, 고난, 고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그런 문장이 딱 뭐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걸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진도를 많이 나가겠다, 책을 빨리 많이 읽겠다, 이거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을 빨리 찾아보자. 그래서 저는 요즘 도서관에 가면 그냥 책을 보면서 얼른 생각할 거리가 되는 문장을 만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게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순간이 너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딱 올 때 내가 발전하는 거고 내 삶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진도만 나가려 하지 마시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문장을 찾아서 붙잡고 5분이든 1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생각하는 이 재미, 생각하는 깨달음을 느끼시면 아마 독서하시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책 읽을 때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가지고 귀까지 빨가지는 애는 너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뭔가 남 앞에서 발표하고 이런 게 수줍음이 많았는데 그 이시영 박사의 배짱으로 삽시다라는 책을 읽고 일단 그 자유로워졌어요. 아, 사람들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구나. 일단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저에게 그때 20대 초반의 인생책이었고, 또 43살에 제가 메밀국수집, 지금 10년 가까이 된 메밀국수집을 창업할 때 저에게 길을 알려준 그야말로 인생책은 손자병법이었고, 그리고 또 살면서 어떤 내 죽음 앞에 갔다 오고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겠다. 아, 진짜 내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 뭔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에 정말 깊은 깨달음을 준 책은 돈키호테였고, 세미나 가시거나 그러면 강사에게, 특히 독서 관련된 그 강사분들에게 항상 인생책 좀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심리가 뭐냐면 조급함입니다. 그죠? 왜냐면 인생책은 스스로 찾아야 되고, 저한테 지금 이 책이 인생책이지만 이거 지금 읽어보시면 지루해서 아마 못 읽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에게 인생책이라고 절대 여러분에게 인생책이 되는 게 아니고, 인생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내가 찾고 내가 찾아낸 책이 인생책인 거지. 물론 추천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 자체가 내가 뭔가 빨리 가고 싶고, 내가 쉽게 가고 싶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디에 도달하고 싶고, 이런 그 조급함이 앞서는 거기 때문에 인생책에 대해서 너무 이 강박관념을 가지고 나도 인생책을 찾겠다 그러시면 물어보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 책을 읽으면서 내가 한번 올해는 내 인생의 책을 내 스스로 찾아봐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책 한 권 한 권 읽어가시면서 생각하시다 보면, 아, 올해 2023년 나를 살게 해준 책은 이 책이었어 라는 책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뭔가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정말 내 삶, 내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내 가족과 내 삶과 일단 연봉 8천은 돼야 되겠다. 근데 난 방법을 모르겠다. 그러면 연봉 8천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일단 던진 후에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계속 서점, 오프라인 서점을 그래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온라인 서점을 이렇게 검색으로 책들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프라인 서점에 가셔서 그 이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고 뭐 엄청 뭐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처음에 당연히 뭐 베스트셀러, 신간, 뭐 스테디셀러 이런 책들 당연히 가시고, 그 다음에 전혀 내가 가지 않던 그런 곳들을 계속 다니면서 내가 연봉 8천을 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제목을 봐야 돼요. 지금 제 눈앞에 예를 들면 연봉 8천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일치월장. 연봉 8천을 올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모기. 연봉 8천을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또 뭐 어떤 제목. 이러다 보면 뭔가 또 찌릿한 그 느낌이 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뽑아서 목차나 머리글 아니면 중간에 본인이 읽고 싶은 제목을 읽어봅니다. 그랬을 때 그 정도만 한 목차의 챕터 정도만 읽어봐서 느낌이 안 오면 그 책은 다시 꽂아 놓으셔도 돼요. 제목만 보다가 끌림이 있는 책을 딱 찾아서 그렇게 골라내신다면 여러분의 그 고민,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 싶은 인생책 반드시 올해 안에 한 권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일 만에 읽었다 봐요. 그리고 바로 다시 또 읽고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좀 묵혀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고 못해도 한 달 이상은 또 그 책이 인생책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봅니다. 그리고 읽고 싶어도 좀 꽂아 두었다가 다른 책 읽고 하다가 진짜 한 2-3달 후에 다시 꺼내서 또 읽어보면 또 처음에 어떤 구절에서 받았던 그런 그 매력, 그거 외에 또 내가 몰랐던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생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그렇거든요. 계속해서 그 보물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책에서 제가 그 당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서재를 만들어라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서재가 이제 서재가 없으신 분은 당연히 서재를 만드셔야 되고, 그 서재 중에서도 이런 책들만 모아놓는 따로 또 한 그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본인이 인생 책이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이렇게 꽂아 놓으셔서 거기에 10권이 되든 30권이 되든, 저는 거기에 한 300권 정도가 지금 꽂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은 한 3,500여 권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의 책을 저는 세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야는 지금 얘기한 그런 고전을 위주로 한 평생 그 다시 읽고 다시 읽고 다시 읽어야 될, 근데 거기에 딱 모아놓은 책이 있으면 제가 뭔가 지금 어떤 삶에 좀 지친다든가 이럴 때 그 부분을 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꼭 제목만 보다 보면 끌리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런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책을 읽다 보면, 저는 항상 그 제 삶의 힘든 고민, 이런 마음적으로 지쳤을 때, 번아웃 왔을 때, 이럴 때 그런 책에서 다 위안을 얻고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섹터에는 이 제가 주로 아이디어를 얻을 때, 내가 뭔가 돈이 되는, 정말 그야말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만들어내고 싶을 때, 요럴 때 필요한 책들을 중간에다가 주로 모아둡니다. 나만의 무기가 되는 그 서재 공간을 딱 만들어 놓으시면, 우리가 고민이 생기면 친구를 만나든 아니면 정말 나보다 좀 성공한 형을 만나서 술 마시면서 물어보고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런 것도 괜찮은데, 위로는 받을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다음날 아침에 내 삶이 행동으로 변화가 옮겨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나만의 이 무기고가 될 수 있는 이 서재 섹션을 만들어서 어떤 고민이 생기거나 내 삶에 심각한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 붙잡고 물어보지 마시고, 이 무기가 되는 서재, 여기에 3권만 있어도 됩니다. 10권만 있어도 되고, 요거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한번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책이 좀 어느 정도 쫙 쌓여 있으면 그렇게 든든합니다. 어떤 문제만 생기면 난 이 앞에 와서 서 있으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런 공간을 꼭 만드신다면 여러분의 삶에 아마 큰 힘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